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참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희망이 2020년에서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2020년 올해 주요 관전 포인트가 이제 어떤 것이 될까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신 게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타이머예요. 무슨 타이머냐면요, 바로 지금 반감기요.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예전에 반감기 말씀드렸을 때가 그때는 예정된 게 한 5월 20일쯤이었는데 한 7일 정도 지금 더 앞으로 당겨졌죠, 그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한 5월쯤에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4달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사이클, 이거 보시면요, 2019년, 현재 이제 2020년까지 왔으니까 이게 지금 차트가 사실 원래 이렇게 좀 더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와야 되는 시점인데, 현재 지금 이제 이번 5월에 2020년 5월에 맞이하는 이 반감기 이 때가 이제 첫 번째는 2012년 11월 28일, 그리고 두 번째가 2016년 7월 9일,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2020년 5월경에 이루어질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탄생한 이후에 반감기가 여태까지 2번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가 나타난대요. 차트에 보시다시피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서 가격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패턴은 과거일 뿐이지 미래를 점칠 수 없다. 근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미래의 데이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거에 대한 공부를 일단 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뭐 세력이 올려야 올린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세력이 올리면 올린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많은 자본이 매수세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마치 그것이 좀 현명한 듯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럼 이제 언행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그렇게 썩 되진 않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이 차트가 예전에 그려진 거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한 7,200에서 한 7,500 사이, 뭐 오늘 좀 더 올랐더라고요. 지금 방송하는 게 지금 일요일인데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9년에서 좀 올랐다가 지금 이 정도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7,500점 이 정도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000이고 얘가 만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칸이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일정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얘는 1이고 얘는 10이잖아요. 얘는 칸이 지금 크기가 9고요. 그죠? 얘는 지금 90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다? 900이고 얘는 9000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차트 보셨을 거고, 또 뭐야, 이런 차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할 때 했던 거 좀 가져가 봤는데, 지금 이제 쭉 내렸다가 이제 7,500 이쯤에 지금 있죠, 그죠? 현재 이쯤에 있는 건데,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이쯤에 있는 거죠, 그죠? 아직 5월까지 가려면 좀 남았으니까 이게 맞는 건데, 원래 우리가 이런 차트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밑에가 찌그러져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 상승이 있는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로그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라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 이게 그래서 로그였다는 거, 이제 큰 숫자를 이제 좀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보면은 칸이 똑같은 칸이지만은 점점 올라갈수록 이 한 칸이 의미하는 숫자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아까 얘기해드렸죠? 너무 이제 정직하게 그려놓으면 이게 찌그러져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반감기가 세 번째 반감기 이제 오는 게 머지 않았다는 사실. 5월 20일이라고 그때 방송할 때 했는데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5월 1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감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비트코인
블록해프.com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 바뀌었네요, 지금. 그죠? 시간은 조금씩 바뀌어요. 1월 5일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녹화 시점이 1월 5일 일요일인데, 지금 이 시점을 했었을 때 세 번째 반감기는 129일 9시간 9분 40초 이렇게 남았다. 39초. 그래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비트코인 블록해프.com이라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참 머지 않았는데, 이제 반감기가 오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굴 보상량이요 반틈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12.5개를 받거든요. 채굴할 때마다 보상을, 비트코인을 갖다가.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6.25개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보상량이. 그렇게 되면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보상량이 줄어드니까 비트메인에서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직원을 절반 감원키로 보상이 절반 줄어드니까 직원도 지금 절반 일단 감원키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뭐 또 그런 얘기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이제 보상을 절반으로 받기 때문에 가격을 그만큼 2배로 올리면은 보상이 같아지지 않겠냐. US 달러나 뭐 신용통화 기준으로 같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드렸는데, 현재 이제 세 번째 반감기가 남았죠. 그래서 이 반감기 이후에는 이러한 지금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그죠? 현재는 좀 내려왔다가 7,500쯤에 지금 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세 번째가 와도 가격이 영향 없을 것이다. 주요한 이유, 왜 영향이 없을 것이냐. 이미 그것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수요 부족 현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미 업자들 사이에 책정됐다. 그러니까 선반영돼가지고 이것이 뭐 보상이 적어져도 뭐 상승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뭐 세 번째 반감기 때 과연 상승할까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도 그럴 거라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다시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기 때문에 단연 이 한 사람이 언급한 사항이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첫 번째가 올랐고 두 번째도 올랐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올랐던 이유 어떻다? 채굴 보상량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갔다. 이게 희귀해지니까.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안 희귀해집니까? 보상량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럼 희귀해지지가 않는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 상황들을 지금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미 벡터부터 해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었죠. 많은 자료들을 많이 봤었죠. 리뷰를 했었는데, 그러한 정황들을 봤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이제 각국 정부 및 그리고 큰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들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더 희귀해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흔해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는 또 전력난으로 비트코인 채굴 감상 임박해가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쓰촨성에서 지금 채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해시율이 6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채굴이 거의 중국에서 반 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 안에서도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채굴이 지금 많은 건가? 중국 내 70%가 현재 어디서 하냐면 쓰촨에서 합니다. 쓰촨. 여러분 쓰촨성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쓰촨성 지진도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 왜 채굴 풀이 많냐면요, 거기에 여러분 수력 발전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수력 발전, 전기의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정도로 많아지는데, 특히 언제 많아지냐면요, 수력 발전이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으면은 전력 생산을 많이 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쓰촨성 지역에 보통 5월에서 9월 사이가요, 전기가 막 넘쳐날 때요. 왜냐? 우기기 때문이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계속 그럼 전력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쓰촨성에서 전기가 아무래도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 채굴풀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 채굴은 합법이에요. 거래가 불법일 뿐이죠. 채굴은 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유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중국 관련해가지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중국 춘절이에요. 작년 1월, 그 재작년 1월, 또 그 전년도
1월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1월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춘절 때 이제 이동을 하고 친척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당장 필요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매도 처리를 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을 매년 거의 1, 2월, 그러니까 음력 설마다 그 이전쯤 해가지고 맨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 1월 어떻게 될까? 일단 지난 역사에서 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일단 지난 역사에서 1월 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요, 코인베이스 이제 BTC US 달러 이제 그 차트인데요. 주봉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 2020년 1월까지 해가 지금 보고 계신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실게요. 2015년이 이게 코인베이스가 장을 이때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여러분 보고 계시죠? 15년 1월에 한번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6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역시 1월 때도 또 하락 어느 정도 했었고요. 17년도 여러분 보시면 1월 초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고 계신데 18년 초는 뭐 이거랑 해가지고 또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에 의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발언을 통해서 더 직격탄을 맞았었죠. 1월에 또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19년 1월에도 뭐 조그맣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가 좀 미비한데 사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뭐 어느 정도 좀 떨어졌었습니다. 1월 한 10일경 그 주봉인데 좀 떨어졌어가지고. 그리고 현재 뭐 그렇다한 반응이 없는데 지금 약간 좀 패턴이 좀 이상하게 원래 좀 지금 현재 하방 트렌드 속에 있었다. 그래서 뭐 OK까지 갈 것이다라는 말이 아주 팽배했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좀 올랐었죠. 이게 지금 어제 만들어놓은 건데 좀 더 올랐었는데 이제 밑에 있다가 좀 더 올랐었죠. 왜 올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 소식 때문에 지금 살짝 올랐었죠. 그런 이제 뉴스에 의한 어떠한 그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거는 차트하고 약간 좀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거 약간 어기고 지금 올라간 꼴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절대적인 게 없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누가 얼마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상황이 바뀌잖아요. 계속 지금 이슈들이 생기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든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때마다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거지 누가 뭐 얼마 갔다고 했다. 얼마 안 갔다. 책임져라. 그런 식의 발언은 투자와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었을 때 이슈 뭐 그건 이제 잠깐 일시적인 거니까 장기적인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예요. 해시레이트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채굴이 얼마 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계산이 되고 있느냐. 비트코인 할 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건데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되게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여러분 난이도예요. 난이도도 여러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19년 1월부터 해가지고 보고 계신데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라는 거 보고 계시고요. 해시레이트랑 난이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려서요. 해시레이트라는 것은 연산 처리 능력 측정한 단위로서 즉 속도, 연산 처리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많이 연산이 된다. 그리고 채굴이 그만큼 좀 많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성공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은 연산량이 많아져서 많이 채굴되니까 그만큼 많이 채굴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채굴되지 않게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연산량이 높아져서 난이도가 상승해서 그럼 난이도가 상승하죠. 그러면 그만큼 더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은 가격을 상승할 그런 연관성과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요. 이거는 약간 좀 하나의 이 사람이 트위터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사람이 하나의 만든 지표예요. 좀 더 밑에 있는 그림을 확대해서 보실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딴 건 안 보셔도 돼요. 에너지 밸류라고 자기만의 그런 법칙을 만든 거예요. 해시레이트와 연관지어가 가격하고 연관지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보이시죠? 그래서 그 근방에서 두 번 바닥을 찍고 이 가운데 볼록하게 한번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한번 팍 튀어 올랐던 거예요.
이때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다시 한번요. 15년부터 지금 17년 사이도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마이너스 50%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그 가운데 여러분 볼록하게 잠깐 튀다가 마이너스 50 갔다가 해서 또 불장 왔었잖아요. 현재 이번에 어떤 추세냐. 마이너스 또 왔었어요. 그리고 볼록 한번 튀어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0% 부근 다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아까랑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건데 현재 지금 여기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인가 라고 물음표를 지금 던져놨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다. 일리 있는 분석이다 라고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거예요. 지금 밑에 보고 계신 거예요. 위에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팍 튀어오를 때 마이너스 50% 부근에 있다가 두 번 바텀 찍고 가운데 이제 볼록 40% 정도 볼록 튀어났다 마이너스 50 갔다가 팍 튀어오를 때 불장이 한 번씩 왔었다. 이때도 어떻다? 이때도 불장이 한 번씩 왔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다?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순간 불장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s President, my highest and most solemn duty is the defense of our nation and its citizens. Last night,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successfully executed a flawless precision strike that killed the #1 terrorist anywhere in the world, Qasem Soleimani.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란 관련해가지고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공습 사살 해가지고 지금 그 이슈 때문에 글로벌 지금 불안 때문에 중동에 지금 전운이 감돈다. 그리고 또 보복 선언도 해가지고 오늘 또 기사로 또 뭐 했죠. 오늘 일요일 지금 나온 기사인데 1월 5일 나온 기사인데 이란군 실세 피살 뒤에 그죠? 아까 그 사령관 그 피살 뒤 미 주둔 이라크 기지에 그린존 피격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이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란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거는 뭐 재료가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 내에서 비트코인이 24,000달러에 달해라고 지금 나왔었죠. 근데 이거 가짜랍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죠? 근데 이게 이란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 거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누가 올려놨는데 실제 이게 거래되고 있는 이란의 그 통화하고 그 이제 US 달러 했었을 때 현재 지금 시세라고 합니다. 가짜고 그러니까 이란에서 뭐 그만큼 더 올라간다 프리미엄 막 붙었다는 거는 그냥 추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었는데 이제 기사가 잘못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 이슈 글로벌 지금 장세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불안해지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영향을 받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뭔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글로벌 위기, 뭐 세계 정세 불안 그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과연 상관관계가 가질까? 우리가 정보를 취합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연관성이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직접적인 연관을 논리적으로 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떠한 뭐 XY가 이렇게 있다, 뭐 XY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로 뭐 이것이 증가할 경우에 Y도 뭐 증가한다. 이거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뭐 아니면 역의 관계가 있다. 역의 관계로 이렇게 있다. 그죠? 역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도 그건 되겠죠. 증명이 되겠죠. 그런데 뭐 데이터가 나왔는데 막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막 있어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러면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 뭐 금이 될지 비트코인이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이런 글로벌 이슈 때문에 위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간다. 그럼 결국은 뭐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증명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한다? 아, 연관성이 있다고 그때서야 믿겠죠. 또 하나 국내에서는 여러분 빗싸움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근거가 없다 라고 또 얘기했는데 결국은 빗싸움이 일단은 냈습니다.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조세 구제 절차 밟겠다 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었고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직속 4차위 작년 10월에도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한국거래소 즉 뭐 코스피 코스닥 거래하는 그 거래소죠. 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 한다고 이제 의견을 내놓았죠. 공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때 이제 하락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를 그 제공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머지않은 미래는 또 우리나라가 그걸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참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금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방송하는 시간에 조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뭐 이제 누구는 뭐 대충 저도 차티스트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대충 꾸어 놓잖아요. 뭐 이렇게 가운데 꾸어 놓고 하면 뭐 지금 아직 이 하락 채널 안에 있어가지고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요. 과연 세력들이 이걸 이탈한 걸 확실하게 보여줘서 여러분 상승 시그널입니다라고 이것이 바닥이라고 과연 보여줄까요? 저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놓고 그렇게 바닥이라고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돈, 우리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떼어내갈 수 있을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막 그래가 호재도 만들고 뉴스도 만들고 막 흔들고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과연 편안하게 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매수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방에서 그냥 저희 오픈방을 들어가는 방법은 커뮤니티 게시글 참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의견 나누는데 저는 뭐 이 차트적으로 전 뭐 접근하진 않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롱텀으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중요한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반감기 그 세 번째 사이클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잊고 있어요. 왜냐 하도 반감기 그러다가 가격은 안 오르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되게 감각이 되게 미미한데요. 가격이 엄청 오르죠.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럼 다 잊어버려요. 예전 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서야 또 포기했던 사람, 막 코인판 접었다는 사람들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모습 때문에 또 지난 날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두 번째 1월 하락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올지는 주목을 해야 되지만 아직 이란 이슈 때문에 지금 1월 초 이때 이란 이슈 때문에 지금 이 하락 패턴이 약간 좀 뭔가 어그러진 느낌이 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밸류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죠. 마이너스 50% 두 번 바텀 찍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위에 40% 마이너스 50% 찍고 나서 한번 상승이 왔었다. 이게 해시레이트 관련해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 한국빗선거 4차산업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그 권고 관련해가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봤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끝으로 여러분들께 좀 노파심에 지금 이거 한마디만 좀 해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근에 저도 이제 여러분 덕택에 구독자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파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답을 좀 해드린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좀 걱정되는 게 뭐 어디 가입하라고 이러잖아요. 가입하면 뭐 에어드랍 준다. 거래소 가입해라. 뭐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은데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공짜를 좋아하시지 마라. 첫 번째.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에어드랍 한다 뭐 한다 뭐 준다 이러잖아요. 가입하라잖아요. 그 여러분 다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보예요. 여러분 정보의 가치를 치킨값하고 바꿀 셈입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나서요. 이상한 문자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링크 클릭하다가 지금 해킹당하신 분들도 좀 덜어 있어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잃은 돈이 몇백, 몇천치, 몇억까지 되신 분도 있는데 그깟 꼴랑 몇만 원 가지고 그거 좀 받겠다고 그렇게 가입을 하십니까 지금? 그래 거기다가 내 코인을 갖다 옮기세요? 그거 정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뭐 이자 준다고 막 그런 거 있죠. 물론 이자 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자 그 몇 푼 받자고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뭐 지금 코인 가격이 올라서 그 다 카바를 칠 건데 이자 조금 받다고 거기다 스테이킹하면요. 디파짓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지금 보장을 갖다 해외 거래소에다가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도 급이 있죠.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가 뭐 이자를 많이 주겠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데는 유명하지 않은 데는 이자를 많이 줘야지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갖다가 맡기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무슨 뭐 또 뭐야 아니 그 몇 푼 벌자고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잃으셨는데 그 뭐 꼴랑 몇십만 원 벌자고 몇십만 원 이자 받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그 또 해외 뭐 무슨 거래소에 보면은 그 왜 막 가격이 뭐 참치차치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디 뭐 텔레그램방 뭐 건너 1단계 2단계 막 피라미드 같이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귀에 들어간 대부분 여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때 다 들어가죠. 더 오를 거라고, 이만큼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그 희망을 품고 내 중요한 나의 그 소중한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거래소 아무 의미 없는 그 뭐 거래소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오르는 거 좋아. 올랐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냐. 다시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출금을 못해. 출금 정지시켜놓고 거래소 폐쇄한 게 지금 한두 건인 줄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정보도요, 여러분 너무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되고 좀 찾아보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게 2020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또 새로운 거래소들이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거래소들이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그 메리트를 자꾸 제공할 거예요. 근데 그 해외 거래소는 특히 그 검증 안 된 거래소 있죠.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저 또한 거래소 코인 때문에 그것도 국내 거래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돈을 저도 잃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없어야지 이 암호화폐가 제도화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불안정한 데는 좀 많이 또 걸러질 거란 말이죠. 그때 되면 또 부도 처리가 나버리면 또 어떻게 여러분 그 코인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못 가져오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 2년 동안 지금 하락장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데서 엄한 데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